이번과는 일명 우리가 그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인데 제가 딱 세 가지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과의 이 책에서 이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해석을 좀 더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일러드릴 건데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는 이 보호는 뭐 여러분 해석 못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건 굳이 그래도 혹시나 높아심의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동사는 예끄고 이 명사나 형용사는 이 목적어 거죠.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명사이다, 목적어는 형용사의 상태이다라고 해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냐면 목적어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to do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이 목적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를 문법 용어에서 우리나라 문법 체계는 그렇게 안 쓰는데 외국에 이렇게 실제로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나라들 문법 책에서는 이 동사들을 특수동사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동사들은 특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가 이 동사 하게 하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뭘 하는 거냐면 주어가 이 목적어가 이걸 하게 만드는 동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얘를 사역동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사역동사라고 하면 보통 make하고 have하고 그 다음에 let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사역동사라고 여러분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 사역동사는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문법 체계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역동사 중에 뭘 쓰지 않는 부정사를 쓰지 않고 뒤에 뭐만 사용하는 동사 원형만 사용하는 이 동사들 세 개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얘만 사역동사라고 배우는데 단어의 뜻만 한번 보셔도 사역이라는 말이 영어로 사역동사라고 할 때 우리 사역동사는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사역이 뭐뭐를 시키다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만드는 건 시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버려 두는 걸 시키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렛이 그냥 내버려 두다라는 얘기인데 얘가 시키기 뭘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시키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일본말로 하면 시킬 사자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할이라고 할 때 역자여서 어떤 역할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우리가 시키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일본말로 썼을 때 그런 거고 이 말이 좀 꼬였어요. 영어로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causal verb라고 그래요. cause가 원인이니까 얘는 원인이 되는 동사라는 얘기죠. 주어가 원인이 되어서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게 만드는 동사를 causal verb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중에 얘네 세 개는 to가 없고 동사 원형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사역동사라고 했을 때는 역할을 지어주는 동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한자어를 써놔도 우리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왜 연인이라고 써놓으면 우리는 애인인데 일본말로 연인은 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한자어인데도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놈은 이해를 할 때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뒤에 나올 때 주어가 이 목적어는 이것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실은 여기 있는 동사는 굳이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만 해석하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동사에 따라서 그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목적어가 하게 하긴 하는데 내버려둬서 하게 되는 거고 얘는 데리고 있어서 하게 되는 거고 얘는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want가 들어가면 원해서 하게 되는 거고 force가 들어가면 강제로 시켜서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얘는 의미 차이를 만드는 거지만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는 얘는 목적어가 이 to가 제가 영어에서 뭐 된다고 그랬어요? will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어가 앞으로 이걸 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 뒤에 동작이 나올 때 소위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놈들은 요 모양으로 된 놈들은 이렇게 됐을 때는 주어가 동사 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여러분 ing는 알잖아요. 진행 중이죠. 명사가 뭐고 하고 있는 것을 이라는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명사 뒤에 ed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동태 배울 때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명사가 되어지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얘를 뭐라고 하면 되죠? 명사를 그다음 이 동사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시면 훨씬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형식의 수동태보다 이 오형식 보호로 사용되고 있는 이 D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얘는 정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하라고 아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처음에 그래서 부모님은 나에게 피아노를 연습하게 했다라고 하면 되죠. 그죠? 이거 뭐 권하거나 하라고 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피아노 연습을 하라고 했다라고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게 했다. 강요하다, 강제하다라는 어감이 있지만 하이제크가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착륙하게 했다라고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오형식에서 그러면 이 동사는 몰라도 해석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군요. 그래서 최 씨는 그 충분한 완전한 휴식을 취하게 했다라고 해도 되죠. 물론 충고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감의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굳이 이틀에 끼워 맞춰서 어색한 해석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계공이 나에게 말한 거죠. 그 와이어 손대지 말라라고 손대지 않게 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군요. ing가 오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짓고 있는, 걔가 짓는 걸 들었니? 라는 얘기가 된 거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ed가 오면 책이 출간되기를 원했다라고 하셔도 되지만 책을 출판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저는 후자를 훨씬 더 권하고 싶어요. 얘도 그래서 선수 중에 한 명이 다리를 다쳤다라고 하면 되겠죠. 다리가 다쳐졌다 뭐 이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오면 뒤에 동사가 원형의 모양으로 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걸 run을 문장의 동사로 착각하는 이런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이 어깨가 만져지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깨를 터치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슨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니까 부모님은 클럽에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군요. 앞에 not이 붙었으니. 그 다음에 담배는 뭐가 되는 거죠? 담배 연기가 기침하게 만들어라고 하셔도 되고 담배 연기가 기침하게 한다 또는 담배 연기 때문에 기침이 나 정도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이 세차하게 했다 정도만 가볍게 해석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얘도 치아가 뽑히게 하지 마시고 치아를 뽑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뒤에 ed가 나오는 형태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자, 대꾸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and라는 말은 서로 뒤를 쳐다보시면 아, 얘가 어디로 연결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군요. 대꾸법은 저럴 때 활용하시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는 이 앞쪽 가지를 공통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써서 and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in, what interested me 이렇게 된 문장이겠죠. 요거 두 개를 연결한 걸 거니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첫 번째 누구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두 번째는 나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그러니까 in 뒤에다 만약에 얘를 I부터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I'm interest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쓰겠지만 I'm interested in wha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나와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진 것에 그 사람이 흥미를 좀 가졌으면 하는 문장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배트라는 말은 내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배팅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건 내기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I'm sure 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확신컨대 이런 말이죠. 내 테크닉이 하게 할 거거든요. 뭐 하게 할 거냐면 새로운
환자가 이야기를 하게 만들 거예요. 가장 개인적인 것들에 관해서도 during 뭐 하는 동안 첫 번째 세션 동안에 다 얘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고 having to는 뭐뭐 해야만 되는 거죠. 질문을 하지 않고서도 라는 얘기인데 without이라는 말이 전치사니까 뒤에 물어보다라는 동작을 쓰고 싶으면 have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되는 거죠? ing라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쓰죠? 소유격으로 쓰니까 my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에서. 그래서 내가 꼭 물어보지 않아도 첫 번째 회기 동안에 내 기술로 다 이야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능하게 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게 하다라고 해도 해석이 잘 되는군요. 다음 3번 문장 해볼까요? 이게 보는 것에 의해라고 하지 마시고 보는 것으로라고 하시면 더 편해요. 뭐뭐 하는 것으로라고 바이어인지를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두려워하는 걸 배운 아이들이죠. 천둥을 두려워하는데 뭘로? 봐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천둥에 반응하는 걸 보는 것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배운 아이들은 그 다음에 have undergone 이라는 말이 동사가 된 거죠. 겪다라는. 그래서 유사한 비슷한 조건화를 겪습니다라는 얘기가 됐네요. 다음 4번 갈까요? 경험이 있죠. 경험을 가지고 프로덕션은 제작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반 제작사 이런데 무슨 프로덕션 이렇게 이름 쓰잖아요. 제작사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당신이 바랄 수도 있죠. 뭘 바랄 수도 있냐면 당신 자신의 대본을 쓰고 have them realized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본이 realize 되게라고 하지 말고 대본을 realize 하는 거죠. in film이나 또는 theater로 영화나 연극으로 실현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밑에 나오는 단어는 뭐 이거 모른다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영어 시험 못 보진 않겠지만 movie는 그냥 영화인데 film이라고 하는 말은 왜 영화 배우나 감독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할 때 이번 작품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작품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 film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할 때 go to movie라고 해야지 go to film 이런 말 쓰면 굉장히 웃기는 말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다음 5번 문장 갈까요? want라는 단어가 지금 보면 동사가 아니고 명사죠. 원하는 것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통 명사일 때는 want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족이라고 해석합니다. 부족함. 그 다음에 need도 지금 보면 명사죠. 이럴 때는 어려움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friend in need, a friend indeed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석할 때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로 친구다 이렇게 돼 있는 색은 좀 이상합니다. 그때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로 친구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합쳐서 힘든 거, 어려운 걸 be known이라고 됐잖아요. let 오고 그 다음에 be known이 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라고 먼저 하는 거죠. 어려움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겁나니까. 뭐가 겁나냐면 돌려서 away 보낼까봐, 즉 거부당할까봐 겁이 나니까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turn away 이런 거 수거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돌려서 away 쫓아버리는 것을 turn away라고 하는 겁니다. away라는 말이 움직임이 있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off라는 전치사가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away는 얘를 슝 하고 보내버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away라는 전치사의 느낌입니다. 다음 문장 가볼까요?
옛날 사진에 all photograph에 옛날 사진의 negative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negative는 film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현상하기 전에 요새는 디지털이라 별로 볼 일이 없지만 사진 왜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쟤를 negative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름을 구해서 옛날 사진의 필름을 구해서 근데 그 어떤 필름을 구하느냐 하면 보여주는데 당신 얼굴의 앞면을 보여주는 얼굴 정면을 보여주는 필름을 구해서 그걸 디벨롭 해보라라고 했는데 디벨롭은 여기서는 인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화를 하는데 인투는 그러면 변화의 결과겠죠. 뭐가 되냐면 한 쌍의 즉 두 장의 사진으로 인화를 하는데 하나는 shows you 당신을 as 뭐처럼 실제로 보이는 대로 인화를 하고요. and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의 이미지, 역의 이미지, 즉 좌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right and left sides your face가 서로 바뀌는 사진으로 인화를 하라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예, 인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말에 서로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사이에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라는 단어를 쓰고 형용사를 붙이면 국가와 국가 간의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interpersonal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라는 말이 되겠죠. 만약에 서로 마주 보면 그게 인터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터라는 말이 서로라는 말 또는 뭐뭐 사이에라는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로 쓰입니다. 다음 문장 가볼까요? 이게 그 사람이 느끼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사람이 느끼게 했습니다. 더더욱 자신감이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lesson이라는 말은 줄이고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줄이게 했다라는 말이네요. 뭐에 대한 분노냐면 자기 동료에 대한 분노인데 word는 쉽죠. 그래서 in word라고 쓰면 얘가 안으로가 되고 그 다음에 out 붙여서 outward라고 쓰면 밖으로가 되고 그 다음에 upward라고 쓰면 위로 되고 그 다음에 downward라고 쓰면 얘는 아래로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word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로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됩니다. 다음 8번 문장 해보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방법 뒤에 나오는 말이 뭐가 될 거냐면 앞에 있는 방법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거거든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들이 메시지를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죠. 뭐보다 그 메시지를 나타내는 이시 됐을 거거든요. 메시지를 모델이라는 말은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요.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보여주는 거냐면 매니저가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메시지를 더 효율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이겠죠. 다음 9번 가볼까요? 이 pre라는 말이 미리 먼저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뒤에 serv가 붙으면 이 serv라는 말이 keep의 의미를 가져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preserve라고 쓰면 미리 떼어 놓는 거니까, 그래 미리 떼어서 지키는 거니까 얘가 보존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다가 뒤로라는 말을 붙여서 지키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자리 하나를 빼서
뒤로 빼두는 거니 reserve가 예약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뒤로 옮겨서 보호하다라는 말도 돼서 reserve는 명사로 뭐가 되기도 하냐면 보호구역 같은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보호구역, 그다음에 뭐 동물보호구역 이런 데를 natural reserve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경찰이 유지할 건데 그 사고 지역을 그다음에 vicinity라고 하면 그 주변 지역 영역 이런 말입니다. 이게 폐쇄할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보존하고 싶으니까요. 그 현장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려고 라는 얘기죠. 뭐 할 때까지냐면 전문가들이 도착할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scene 같은 경우는 장면이라고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현장이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해볼까요? 그 사람이 이런 마인필드를 클리어하는 거였는데 이 마인필드가 지뢰밭이거든요. 그래서 지뢰밭을 클리어하는 거였는데 지뢰를 제거하는 거였는데 보았죠. 친구들이 뭘 만나는 거냐면 on time이면 시간에 맞지 않는 거니까 때일은입니다. 그래서 때일은 종말을 만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다음에 하나씩 자기 눈 앞에서 그 친구들이 때이른 종말을 맞이하는 걸 보았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그 식과에 나오는 우리 그 특수동사에 관한 문장들도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